나는 올해 47, 결혼한 지 20해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55살 의사라는 직업답게 늘 바쁘고 늘 무뚝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에 우리 부부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지만 동시에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조차 잘하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선택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성격 탓에 크게 내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툼 없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와의 잠자리만큼은 나를 자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집착은 때로는 과할 만큼 격렬했고 나는 몸과 마음이 버겁다고 느끼면서도 이것도 사랑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단정하게 하고 나와.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을 고르라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결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호텔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가슴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요동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 거기엔 또 다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남편. 처음에는 단순히 부부 동반 모임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와인이 따르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남편의 태도, 방 안의 공기까지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을 흔들 일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호텔 스위트룸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이미 와인 2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이 4개 준비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게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은편 부부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점잖은 인상이었고 여자는 또래답지 않게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기쁘네요. 그녀가 먼저 잔을 들어 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태연히 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볍게 편하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묘하게 단호했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대해 미리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와인은 금세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이야기, 직업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맞은편 남자는 나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이 유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늘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서 가능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따라온 것뿐이에요. 내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맞은편 여자는 유난히 또렷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묵묵히 따라온 것뿐이라니 참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웃음으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으로 잔을 기울였고 맞은편 부부 역시 눈빛과 몸짓이 유난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잔 속의 와인처럼 붉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곧 이들 중 누군가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꺼내게 될 거라는 것을. 와인잔은 벌써 두 번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네 사람의 대화는 한층 부드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이 오갈수록, 웃음소리가 오갈수록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맞은편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죠.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가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라니 무슨 뜻이죠? 나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늘 같은 얼굴, 같은 생활만 반복하잖아요. 때로는 낯선 공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마치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잔을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에 나는 잔을 내려놓은 채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태연했지만 그 속에 깔린 단호함이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맞은편 여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처음 이런 자리를 가졌을 때 무척 두려웠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두려움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요. 나는 와인잔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내 말을 믿어.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내 가슴은 거세게 뛰었고 숨은 점점 더 가빠져 왔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방 안은 이미 세 번째 와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묘하게 짙어진 공기. 나는 잔을 손에 쥔 채 계속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쯤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의 삶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유한다고요? 맞은편 여자가 잔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나누며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부부교환이죠. 순간 내 손에서 잔이 흔들리며 와인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숨이 멎은 듯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놀라지 마. 오늘은 그런 자리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이런 걸 나까지 끌어들이겠다고요?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야.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우리에겐 필요할지도 몰라. 나는 가슴이 쿵쾅거려 도저히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안 된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붙박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여자가 내 손을 가만히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망설여요. 하지만 막상 받아들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손길이 닿자 내 몸은 전율처럼 떨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숨죽이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를 믿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 될 거라는 걸. 안 돼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듯 소리를 뱉었습니다. 이런 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잔이 덜컥거리고 내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느긋하게 와인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흥분하지 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은편 남자가 나직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갈망이 있다면 오늘은 꺼내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의 아내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 손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저 손을 잡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뛴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하는 건데? 오늘만큼은 당신이 당신 마음을 따라가도 돼. 나는 괜찮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나를 통제하고 억누르던 남편이 오늘은 오히려 내 손을 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은 안 돼, 도망쳐야 해라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눈앞의 온기에 묶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눈빛을 보세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마음은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잔을 비우며 태연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단순히 거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의 문턱에 나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와인의 향은 더 짙어졌고 내 심장은 두려움과 떨림 사이에서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맞은편 여자가 잔잔히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 마음이 결정할 일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내 손은 이미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번져오는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태연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만큼은 내가 내 자신을 느껴도 돼. 내가 허락했잖아. 그 말은 내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밀려왔습니다. 늘 나를 옥죄던 사람의 입에서 허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맞은편 남자가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눈빛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물리쳤지만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내 등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오늘은 끝까지 가봐.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은 안 되라고 소리쳤지만 내 몸은 이미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맞은편 남자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순간 전율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듯 놀랐지만 도저히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그의 아내가 부드럽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길일 뿐인데 당신은 벌써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숨결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남자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거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얇은 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심장은 이제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남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면서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네요.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내 안쪽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었고 오히려 허락이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맞은편 남자가 내 손을 끌어당기며 서서히 나를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숨결이 부딪혔습니다. 짧고 뜨거운 호흡이 교차했고 나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 나를 덮쳤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스스로의 선택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첫 번째 밀착된 순간은 불길 같았고 바람 같았으며 내 안에 깊이 묻혀있던 갈망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떨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미친 짓이야라며 외쳤지만 몸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닌 알 수 없는 냉정한 확신으로 나는 눈을 감은 채 깨달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런데 왜? 숨이 가빠진 채 나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첫 순간이 지나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잔을 들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진동처럼 흔들렸습니다. 와인을 삼켰지만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도 이제 알게 됐죠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때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두렵지만 막상 겪고 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잔을 다시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잔을 천천히 굴리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도 이제 알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안의 또 다른 목소리는 이미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맞아. 싫지 않았어. 오히려 좋았어. 그 순간 맞은편 남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자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처음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내 몸이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엔 그의 아내의 미소, 그리고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가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밤은 길고 당신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니까. 그 말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불길처럼 뛰었고 나는 눈을 감으며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끝나자마자 이미 두 번째 불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 안은 여전히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 순간이 지나갔음에도
내 심장은 여전히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었지만 와인은 입술에 닿기 전에 흔들려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맞은편 남자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묵직했고 이미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걸. 나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이미 그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착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을 굴리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래. 더 느껴봐.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은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늘 나를 억눌러온 남편의 허락, 그것은 곧 마지막 억제까지 풀려버린 신호였으니까요. 맞은편 남자의 손이 내 손을 감싸며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짧고 뜨거운 호흡이 서로의 귓가를 스쳤고 나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품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엔 논란보다도 묘한 해방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방 안은 숨죽은 정적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또렷하게 인정했습니다. 싫지 않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불꽃이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짙은 호흡이 가라앉은 뒤에도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머릿속은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정직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온몸은 방금 전의 온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맞은편 여자가 와인잔을 내게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이런 자리를 가지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을 받는 손이 떨려 와인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에 닿은 와인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곧바로 쓴맛으로 번져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내 곁에 앉아 잔을 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다 봤어. 그리고 네가 느끼는 것도 알아.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무너지는 걸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 남자의 손길이 스쳤을 때 나는 또 한 번 몸이 움찔하며 반응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미쳐버린 걸까? 방 안의 조명은 여전히 은은했고 와인의 향은 여전히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와인으로 달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떨림이 동시에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좋았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호텔에서의 밤은 끝났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겨진 잔향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잊어야 해. 다시는 떠올려서도 안 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그의 눈빛과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호흡, 내가 스스로 인정해버린 뜨거움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낯선 공간에 들어온 듯 낯설게 방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잘 쉬어.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무서웠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만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죄책감과 떨림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어. 정말 미쳤던 거야. 나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렷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그 모순된 고백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한 단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불만과 공허, 그리고 오늘 밤의 흔적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가 어쩌면 내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떨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속삭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어. 정말 미쳤던 거야. 입술은 떨렸고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고백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좋았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분명히 나는 그 순간을 원했고 느꼈고 그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말투, 숨막히는 권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성적 집착까지 나는 늘 견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솔직히 마주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겉으로는 부족함 없고 안정된 삶이었지만 정작 내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공허가 얼마나 깊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나는 손끝을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그 단어는 무겁게 가슴을 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답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의 불꽃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었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겠지. 여러분이 사연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심 어린 조언 댓글로 부탁드립니다.